안녕하세요.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고 하면 흔히 학문 연구의 길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연구실을 넘어 산업의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래의 조광원 대표님, 그리고 퓨리오사 AI의 김한준 CTO님이십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회사에서 현재 하고 계시던 업무, 그리고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레라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 AI가 여러 반도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리오사 AI의 김한준이고요. 저희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AI에 특화된 반도체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예를 들면 GPU라든지 이렇게 AI를 구동하던 칩이 있는데,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런 AI들을 구동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전력으로 또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를 만들고, 이런 AI 반도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그 위에 소프트 스택들을 같이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두 분 모두 학계에 남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실 삼성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그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것보다 좀 직접 그런 무언가를 만들고 직접 이렇게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드는 걸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보다는 뭐 회사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다니던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기업들, 그러니까 그 당시 AI 반도체 기업을 제가 자문 때문에 뭐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가 2016년 이때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지금 이런 그 AI에 의한 변화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보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것에 제가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AI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 전반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분야를 꼭 하고 싶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대학원에서 저희 재단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GPU 슈퍼컴퓨터 쪽 연구를 했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AI는 아직 없었고, 좀 더 이제 과학 계산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용도로 GPU 슈퍼컴퓨터를 쓰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GPT-3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GPU 슈퍼컴퓨터를 쓰면은 초거대 AI라는 걸 만들 수 있다. LLM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 좀 이 분야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과학계산 시뮬레이션보다는 AI가 좀 더 적용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기술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 다시 회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AI 스타트업을 키우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장벽은 무엇이었나요? 네, 제일 큰 거라고 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에 대한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국 이제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미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또 한국에서는 요 한국 안에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많아야 저희도 성장을 하고,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나의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고객을 만나서 뭔가 이걸 도와주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한국이 시장이 작고 고객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인 장벽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는 정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AI 반도체를 한다거나 어떤 이러한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영역들은 우리나라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이 좀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그러니까 뭐 응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틈새에 있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약간은 그것을 이제 잘 안 될 거야 아니면은 뭐 잘 안 되는데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포장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들이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이 산업의 그 잠재력으로 보자면은 훨씬 큰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의 어떤 산업 여건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크게 이것을 이제 투자하고 바라보는데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그보다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앞으로 저는 더 깨지고 그래서 뭐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그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재단과의 인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모두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이 개인적인 커리어 성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저는 이제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됐었었는데 제가 사실 박사 과정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 처음 박사 들어갈 때는 이제 대학원에서 뭐 이 논문 쓰는 것을 이제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슈퍼컴퓨터 개발도 해보고 무슨 뭐 정부 사업도 신청해보고 뭐 하여튼 좀 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대신에 그때 이 다양한 활동들을 사실 졸업이랑은 크게 관련 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경험들이 지금 회사를 하면서 되게 오히려 논문을 썼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 경제적으로 이제 뭐 시간과 돈이 많이 쓰이기는 했죠. 이제 거를 이겨내는데 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했는데 저도 사실 그 박사 과정을 저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비슷한 경우였고 저도 그 10년을 하면서 그런 했던 경험들이 저도 그런 그 당시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들 다루고 뭐 그런 아무튼 굉장히 좀 비슷한 경험들을 했고 사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재단에서 그 도움을 주신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고 배우고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재단의 뭐 홈커밍 데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혹은 거기서 이제 함께 그 했던 친구들이 사실 또 나중에 이제 여러 이후에 뭐 과정에서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조금 틀어서 인재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창업가이시자 리더로서 직접 뽑고 싶은 AI 인재는 어떤 역량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일까요? 사실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그 요새 뭐 예를 들면 주니어들이 취직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AI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직까지 AI가 잘 하지 못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좋은 문제를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재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사실 결국 이제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되게 하이 레벨에서 어떤 방향성과 이제 어떤 전략을 설정하는 것부터 이제 내려와서 맨 밑에는 이제 개별 실행을 하는 영역까지 왔을 때 아랫단의 영역은 상당 부분 AI가 대체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위쪽의 영역은 아직까지 AI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좋은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것일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AI 분야가 되게 변화가 빠른 분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한
이제 방향을 가지고 2년, 3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 계속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달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AI 시대의 변화가 빠르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AI 시대라서 특별히 어떤 다른 인재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깊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필요한 이제 주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푸는 문제들이 보통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보통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힘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서 풀고 또 그 문제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그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어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그 자신의 그 이슈들을 잘 추상화해서 그런 앱스트랙션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인재들이 이런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특별히 더 다른 인재가 있을지는 저희도 좀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 더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잘 앱스트랙트해서 그것이 AI가 됐던 다른 팀원이 됐던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후배 장학생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깊이 있게 어떤 문제들을 끝까지 해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경험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보든 어떤 최적화를 하든 정말 극한의 그 레벨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끝까지 해결해 보다 보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깊이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는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야가 뭐 AI라고 한다면 AI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학교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학교 프로젝트는 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얕은 경험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정말 뭐 만약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깊이 있게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정말 깊이 있는 레벨까지 계속 최적화를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좀 그런 경험들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인재들이 나오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되는 노력 말고 사회가 해줘야 되는 노력, 사회가 해줘야 할 지원에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회에까지 이 뭔가 조언을 할 만큼의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AI 시대의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으로 사실 이 원래의 대학 교육은 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른 호흡으로 뭐 숙제 하나 뭐 3일, 뭐 시험 공부 3일 이렇게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위주였다고 하면은 좀 더 이 긴 호흡에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제 대학에서 주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사회 지원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방금 생각난 뭐 그냥 가설적인 생각으로 뭐 아예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한 1년 정도 나의 어떤 전문 지식을 살려서 비영리 활동을 해본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인코리지 돼서 이 어떤 한 분야에 이제 깊게 몰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단 알럼나이로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현재 세대에게 정말 큰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AI를 경험하면서 자라고 있고, 저는 그래서 AI 네이티브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I 네이티브 제너레이션들에게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뻗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되게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끝까지 좀 뻗어 나가서 기존의 그 위에 있는 기성 세대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많은 기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새 이제 되게 이 20대 보통 이제 20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20대에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원론적으로 이 AI가 생기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뭐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빠르게 따라가 보자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정진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가에 돌아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주위에서 다들 뭐 AI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자. 근데 사실 이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 자신에게서 좀 방향을 찾는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I 산업의 최전선에서 도전하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생 강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